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시기 이제 딱 끝나고, 네. 올해도 또 좋은 소식들이 참 많았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또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질문이 가장 많은 때가 지금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딱 AP 끝나고 방학 이제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이제 방학 막 시작하는 주이죠. 그쵸? 지금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학생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겠지만 지금 사실 이제 입시를 막 앞두고 있는 11학년 학생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상황들, 가장 고민이 많을 사항들을 들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 선정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대학 선정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성적 그리고 학생의 관심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랭크 보시고 그리고 들어보신 대학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그리고 뭐 친척이 같다 옆집 누가 같다 여기도 좋다 요 정도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 선정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은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 좋은 학교들도 많이 보내고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성적이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아이비리그를 몇 퍼센트를 보냈다 뭐 몇 명을 보냈다 이런 좋은 소식들도 매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입시의 수치 중 하나가 저는 이제 뭐 몇백 명, 몇천 명 학생들을 이제 보내왔는데 내가 학교에 잘 안 맞아가지고 학교를 나오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 0%라는 거. 저는 이 점이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입시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로서 제가 심리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장 힘든 심리학 상담들 중 하나가 학교가 안 맞아서 돌아온 학생들과 상담하는 게 가장 힘든 치료 중 하나였어요. 그만큼 내가 어디에 어울리고 어떤 집단에 내가 소속해야 있느냐가 만족감의 직접적인 척도기 때문에 학교 선정은 그냥 랭킹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들은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오늘은 그런 많은 핵심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의 대학 선정 방법 그 첫 번째는 뭘까요?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커리큘럼 해석하기, 뭐 레즈메 해석하기, 뭐 이름은 달라요. 근데 보통은 내가 상장 받았냐, 내가 뭘 했냐, 내가 뭐 포지션이 있냐, 그거를 기준으로 있냐 없냐, 좋냐 안 좋냐를 가리는데 일단 그것부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엇을 했냐보다는 어디까지 내가 하고 싶었냐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스앤젤레스 여기 내가 청소했어요. 네, 뭐 쓰레기 주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주운 것고 뭐 대단한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학생은 내가 사는 이 동네가 내가 가는 이 학교의 동네랑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가는 학교 동네는 깨끗한데 왜 내 집 앞에는 이렇게 더러워? 한번 깨끗해 보면 내 방도 엄마가 한번 치워주면 내가 안 더럽히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니 그냥 쓰레기 줍는 게 아니고 우리 깨끗한 거 한번 보여줄게 다 같이 한번 유지해 보자. 쓰레기 주스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야 너도 와서 같이 주술래? 라고 사람들도 동참시켜가지고 몇 명에서 시작한 게 굉장히 커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어디까지 익스팬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이거는 별게 아닌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아니게 된 거예요. 좋고 나쁜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해석의 1번 척도는 태도여야 합니다. 학생의 태도. 내 태도가 그냥 수동적으로 해야 되니까 했다. 내가 리서치를 끝냈다. 내가 어떤 수상을 했다가 아니고 전후에 내 태도는 어땠는지 즉
보통은 레즈메 점검했을 때 뭐뭐 했어? 얼마나 했어? 상장 받았어? 안 받았어? 라고 점검하고 끝나는데 여기에서 expansion,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응용해 왔고 혹은 내 태도가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체크업해야 되는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해석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입시는 affirmative ac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affirmative action의 가장 키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 레즈메에 내가 무언가를 썼다, 했다가 아니고 모든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증명을 어떻게 원서로서 표현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증명은 태도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내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점검할 때 상위 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소들은 무언가가 있을까? 1번 DEI. 이게 가장 올해 핫한 트렌드 단어예요. 뭘까요, 이게? Diversity, Equality, Inclusion.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학생들이.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뭐 다른 생각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뭐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환경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포섭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며 그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어우르면서 가는 것이 리더십 포텐셜이라고 대학에서는 지정하고, 어떤 내가 리더 큰 단체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졌는지 보다도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최고의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탑 1% 학교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선정한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contribution. contribution은 사실 올해 에세이 저는 탑 1 트렌드 단어라고 저는 뽑았고요. 올해 에세이의 상위 1%의 아이비리그서부터 우리 UC까지 빠짐없이 꼭 서플리멘터리에 나올 단어라고 저는 first keyword라고 올해 뽑았습니다. 기여도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네. 기여도도 기여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단어를 조금 쉽게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가서, 이 단체를 가서, 이 클럽에 가서도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단하다고 학생들이, 나 그런 거 없는데요? 네. 저는 기여를 할 수 없는 학생인데요? 저 공부 잘 못하고 저 그냥 중위권의 조용한 학생인데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봐, 너가 만약에 죽어가는 클럽에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는데 가가지고 홍보해가지고 여기 10명, 20명, 그리고 이 10명, 20명이 이렇게 많은 활동들 했잖아. 너가 거기에서 프레지던트도 아니고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아니고 세크레터리도 아니지만 너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불러오려가지고 없어진 뻔한 위기의 클럽을 이렇게 살렸어. 한 번 살려본 클럽 너 가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또 못할 것 같아? 그럼 그건 할 수 있어. 너 기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컨트리뷰션 하면은 뭐 대단한 컨트리뷰션 많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문제를 꼬집고 그거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엑셀런스 팩터를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하는 우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컨트리뷰션 충분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내가 표현한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 레즈메에서 한번 꼬집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대학 선정 방법에 내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해석하기에서는 1번 태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좋은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DEI, contribution, 뭐 curiosity, passion, based 된 뭐 excellence factor, 그 순서대로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점검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에서 요구사항인지 에세이에 있는지 질문지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1번 스텝. 우리가 각 학교의 특징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은 뭘 하시냐면요, 네이버에서 대학 이름을 쳐요. UCLA. 그리고 UCLA 페이지가 나오고 홈페이지에서 화려한 그림과 몇몇 개의 단어만 나와요. 이거 가지고 내가 특징을 어떻게 찾지? 그리고 선생님 막막해요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학 원서를 넣었을 때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은 게 들어가요. 똑같은 뭐 커먼 앱에서는 뭐 코올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이든 메인 에세이 들어가죠. 우리 10개에서 20개 엑스트라 커리큘럼 들어가죠. 수상 내역 들어가죠. 뭐 추천서 들어가죠.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를까요? 딱 하나만 달라요. supplementary essay만 달라요.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 supplementary essay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학교에서 궁금하니까 그냥 툭 하고 던진 질문 같으나 이 supplementary essay는 정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단어 꼬집어 가면서 그 단어랑 이 학생이랑 어떻게 맞는지, 왜 이 학교에선 이 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 질문을 물어봤는지를 필수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꼭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냥 물어보는 질문은 단 한 개도 없다. 학교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해요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전년도 혹은 올해의 supplementary prompt를 잘 분석해보고 이 학교의 특징과 같이 해석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왜 이 학교에서는 추구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며 이 질문이 이 뜻이구나 라고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 모든 학생들은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장점만 있겠어요? 어떠한 학생들은 이 에세이를 쓸 때 내 단점을 좀 숨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장점을 이거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거야. 선생님 걱정하지 마요. 이거는 내가 쭉쭉쭉 쓸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써볼게요. 이게 이제 장점. 그러면 내 장점을 많이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단점을 숨겨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왜 굳이 랭킹만 보고 단점을 숨겨가면서 힘들게 얼리 디시전 에세이를 쓰고 있냐고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분석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 서플리멘터리 문항 학교의 특징을 찾아보고 제가 얘기한 1번 우리 엑스트라 커리큘럼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게 내가 얼마나 이 학교랑 맞는지, 내 장점을 이 학교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 선정에 가장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질문들, 그 서플리멘트 에세이에 학교에서 원하는 포인트가 들어있다는 말씀. 그렇죠. 이거는 서플리멘터리의 에세이 질문들. 네. 그 다음은 뭐냐? 이 다음은 학교에서 서플리멘터리가 아닌 그냥 원서 자체에서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스쿨에 뭐 아이비리그에서도 리서치 하면 콜롬비아 가장 키포인트예요. 어쩔 수 없이 콜롬비아에서는 어떤 추가 질문이 있냐면 너 리서치 해봤어? 예스 누르면 너 리서치한 것 좀 보내줘봐. 너가 퍼블리케이션 했으면 퍼블리케이션 된 것 좀 보내줘봐. 추가 질문이 있어요. 뭐 커니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회 수상 내역이 있으면은 어떤 경시대회에서 AIM이라든지 AMC 같은 거를 쓰라고 나와요. 예일 같은 경우에는 너가 학교에서 채점된 페이퍼 중에 너가 가장 자신 있는 혹은 자랑스러운 이 페이퍼를 우리한테 내줘봐.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학교에서 레즈메, 뭐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너 레즈메 추가적으로 첨부해줘 라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퍼스널 프로젝트 한 거 너 업데이트 해줘. 우리는 이러이러한 업데이트가 있어. 이런 업데이트 해줘. 업데이트 머티리얼 보내줘. 즉 학교에서 추가적인 질문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추가 서류 요구하는 거죠? 이 추가 서류 요구하는 거를 학교에서 채점된 거 보내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저번 주에 파이널에 한 거 그냥 보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자, 예일에서는 왜 채점된 페이퍼를 좋아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들을 내가 보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일이라는 학교 특징상 공부 외적으로 예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류가 뭐냐면 학교에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는 선후배 관계에서도 내 peers, 학교의 동료 같은 동료 사이에서도 배움이 있어야 된다. 꼭 학교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교과서 안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눔으로써 토론을 함으로써 배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는 학교의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너가 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자랑스러운 페이퍼를 써봐. 그러면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디베이트 스타일의 내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 페이퍼가 아무래도 좋은 거겠죠. 근데 그저께 내가 마침 너무 성적 잘 내 나오고. 성적 잘 나온 북페이퍼가 있어요. 북페이퍼 그냥 내요. 그러면은 뭐 좋을 수 있으나 왜 이거를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적 위주로 좀 보나 싶어서 제일 잘 나온 거 보내면 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학교에서 서플리멘터리 하는 질문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가 있고 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왜 그거를 그냥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그럼 보냈어요. 그러면 이 에세이에서 왜 내가 이거를 썼고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리서치를 했고 내가 이 수학 경시 대회를 그냥 했다 안 했다 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수학은 무엇이냐.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올해 제 학생 중 한 명은 이제 굉장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이 학생이 내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우리는 아이들은 소셜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는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이런 질문들 이거 수학을 통해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리서치를 해봤어요.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했고 내 가치관은 뭐고 내 철학은 뭐고 왜 그걸 나는 수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증명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내가 이런 경시대회도 있다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리서치 따로 대회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유기적 오르가닉하게 연결시켜서 나라는 사람을 나답게 유니크함이 대단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얘는 청와대에서 인턴십은 한 번도 안 해봤고 나는 해봤으니까 청와대 인턴십을 나는 했다 이게 유니크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리스틱 리뷰에서는 이 유기적인 관계를 나답게 표현하는 게 유니크한 거지 대단한 걸 한 게 유니크한 게 아니고 많은 걸 한 게 유니크한 게 아니라는 거. 네네 딴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뭔가 했다 이것만은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필이 대학에서는 그랬구나 끝이에요. 대단한 화가 아니고 그랬구나예요. 이제 제가 이거는 지나가면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탑 1% 아이비 리그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염두해야 되는 것들. 내가 GPA 만점 받고 SAT 1550 맞았다고 아이비 리그를 무조건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아이비 리그에 얼리 데시전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평균 성적이 1580이고 저 평균 성적이 3.99예요.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지 내가 이거를 받았다고 아이비 리그를 써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적은 기본. 어디까지 수상을 했고 내가 다른 팩터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유기적인 관계, expansion, prestigious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지 내가 뭐가 있다 없다 이게 내가 성적이 좋다 안 좋다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2가지의 질문만 봤는데도 이 질문을 그냥 접근해서 그냥 대답하는 나 축구 좋아해 나 테니스 오래 쳤으니까 나 테니스 좋아해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질문들을 나왔는지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보는 지문들, 서플리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학 선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